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빌딩에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현장이 오사카시 키타구에 있는 8층 상가의 4층 병원입니다. 4층만 불이 났어. 25평을 태웠다는 거 봐서는 이 병원만 전부 다 탄 것 같아요. 불은 금방 끄긴 했는데 사람이 28명이나 다치고 사망도 한 대형 화재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일단 사상자가 28명 발생했고 이상하게 출입문 주변이 심하게 탔어요. 조사해보니까 이게 휘발유에 탄 거야. 휘발유의 특징은 이미 이름에 다 들어있죠. 휘발되는 기름이라 휘발유잖아요. 휘발된다는 거는 기차화돼서 이 공기 중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태우지 않아도 이 라이터 스파크 하나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휘발유가 병원에 왜 있냐는 거지. 그것도 있더라도 왜 입구냐고. 의도된 사건 같아가지고 건물 CCTV를 보니까 이 아저씨가 찍혀있네? 범인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61살 타니모토 모리오. 병원 환자입니다, 심지어. 범행 순간이 CCTV로 확인돼서 혐의 입증된 건데 이 새끼가 이날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손에 무슨 액체가 든 봉투를 갖고 왔대. 이걸 병원에 들고 와서 접수를 하고 봉투를 갑자기 바닥에 팍 내팽개치더니 발로 밟아 터뜨려. 여기 생존자 말 들어보면 이때 액체가 상당히 맡기 힘든 냄새였다고 하거든요. 휘발유였던 거죠. 터뜨리니까 바닥으로 흘러 퍼지잖아요. 여기에 불을 땡긴 거야. 건물의 특징과 범행 방식 때문에 피해가 생각보다 컸던 사건인데 일단 이 건물이 51년 됐습니다. 낡은 8층짜리 건물이고요. 전체 면적이 700제곱미터예요. 한 층에 30평 가까이 되는 위로 길쭉한 건물. 일본이 11층 이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는 아니래. 권고사항. 필수가 아니니까 재량껏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보통 비용 절감 핑계로 안 해요. 시공 단계에서. 그래도 화재 경보기랑 소화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하필 이 새끼가 입구에 불을 냈다는 거죠. 소화기, 화재 경보기 이런 게 보통 입구에 있잖아. 이 새끼가 노린 건진 모르겠지만 불을 끌 수 있다는 수단에 불을 낸 것 같아요. 일본이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짓는다고 여러 번 말해왔는데 건물을 많이 지으려면 어때? 땅 면적에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극대화하면은 건물에 복도도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바로 그 상가야. 그런 곳 있죠. 한 층에 한 건물만 있는. 그러면 입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계단, 대피도 안 돼. 화재 대피 훈련 아무리 해두면 뭐해. 시작부터 나갈 방법이 사라져 있는데. 거기에 장소 특성도 병원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네 병원이에요, 특히. 이러면 노인들이 많다고. 4층에서 창문 열고 어떻게 뜁니까? 무리고 갑자기 일어난 화재 상황이니까 또 순간적인 판단도 어렵고 연기 때문에 일단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거의 다 현장에서 당황하다가 사망한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또 특이한 거는 불 지르고 도망을 안 갔어. 병원 입구에서 뭔 예수 마냥 두 팔 벌리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리고 이 병원 화재 30분 전에 범인의 집에도 불이 나 있었대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범인만의 어떤 병신 같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피해자는 원장까지 남자 14명에 여자 11명 사상자 나왔고요. 한 층이 거의 다 탔지만 신고가 일찍 있었고 불도 빨리 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건 뭐야? 질식이죠. 화상이 아니고.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대요. 숨을 못 쉬니까 산소 부족으로 뇌사한 것 같고 범인도 같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출동하고 소방관들이 불 끄면서 일단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병원에 옮기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 다 하고 불 다 껐어. 이제 경찰 시작이잖아. 화재 왜 났는지 조사하는데 CCTV 보다 보니까 범인이 서 있는 거야. 찾았다. 근데 이 새끼 누구지? 어디 살지? 신원을 확인했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병원에 옮긴 그 새끼였어. 황당해. 그리고 이 타니모토는 병원 간 지 13일 만에 지가 죽인 환자들이랑 같이 사망합니다. 이 화재로. 범인이 뒤져가지고 재판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대로 사건 종결이라고. 끝인데 그래도 정확히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내막은 알아둬야 하잖아요. 일단 피해자가 이렇게 많았던 것부터
원인을 다시 보자면은 아무리 병원이라 노인이나 몸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쳐도 이게 오전에 일어난 화재인데 너무 피해가 커요. 왜 그랬나 병원 기록 봤더니 이 화재 시간대에 병원에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쳐서 직장 휴직 중인 사람들의 복귀를 돕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이 정도로 원래 환자가 많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유독 몰려있던 거예요. 타니모토가 일부러 더 큰 피해를 내기 위해 이날을 노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뒤졌으니까. 이 새끼도 여기 환자였기 때문에 뭐 드나들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봤거나 뭐 이야기를 들었을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타니모토는 예전부터 사건을 계획해온 것 같아. 그 전부터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0리터 사뒀더라고요. 사건 당일엔 병원 직원들이 비상구 문이 테이프로 막혀있는 걸 발견합니다. 뜯어놓긴 했는데 화재가 벌어진 이상 누군진 모르지만 정황상 타니모토였을 수 있잖아요. 대피 막으려고. 이 새끼가 집에 소화전을 막아두겠다는 메모를 써둔 것도 발견이 됐어요. 사전 작업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노친네는 왜 병원에 불질러서 사람들 죽이려고 했냐는 건데 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960년에 오사카시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집안에서 판금 공장을 경영했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에 취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공장을 친형이 물려받은 거야. 타니모토는 지분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다른 공장을 다녔다고 하더라고. 이게 문제의 시작 같긴 합니다. 공장을 맡은 형이랑 5살 차이 난다는데 이게 보통의 형제 사이 같이 편하지가 않대요. 형이 어른스러운 느낌의 가장 역할로 동생을 대한 것 같다는 거지, 타니모토를. 그러니까 공장 지분 문제도 그렇고 타니모토는 이 지분을 형한테만 다 준 아빠랑도 사이가 나쁘겠죠? 그래서 아빠 형이랑 32년간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18살에 공장에서 엄마가 일하다가 사망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좀 가장 노릇한답시고 동생한테 너무 아빠처럼 굴었던 것 같고 엄하게. 엄마 사망으로 타니모토도 좀 성격 변했고 그때부터 형이랑 사이 많이 안 좋아졌어. 싸움 많이 했고. 이게 형은 괜찮아요.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니까 뭐 결국은 내가 사과도 하고 내가 어쨌든 나중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니모토 혼자 지랄인 거야. 자격지심 때문인지 공장 지분 때문인지. 형이 그냥 너 일 조심해서 좀 갔다 와라.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그냥 집에 돌아가고 왜 너 이러냐 말 좀 들어라 물어보면 승질만 내고 그래가지고 같이 일 안 하다 보니까 혼자 또 가족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혼은 했는데 애도 둘 낳았다가 이혼합니다. 그 뒤로는 계속 혼자 산 것 같아요. 거기가 이 집입니다. 타니모토가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랬다는 그 공장 주인 말 들어보면은 안 보고 믿고 맡겨도 될 정도의 사람이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 많이 했어요. 더 잘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후임 들어오면은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도 주고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루에 8,000엔 받다가 몇 달 만에 12,000엔으로 일당이 오르면서 정사원 됐대요. 사고 친 적도 없고 꾸준히 일했고 그래도 단점 하나 있다면은 자존심이 좀 세. 여럿이 일하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리고 자기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사소한 일 정도는 생길 수 있잖아. 뭐 문제라고 할 정도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야 좀 잘 좀 해줘. 부탁 좀 하자. 이러면은 급발진해. 이거 하나 말고는 일하기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48살인 2008년에 이혼하면서 공장도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대요. 칭찬했던 그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로 사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아서 사장은 다 몰랐고 2010년부터는 무단결근이 생겼어. 전화해도 안 받아 집에. 가족과 멀어졌고 이혼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병원에 불을 지르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중간에 교도소를 한번 갔었대, 사건 전에. 자세한 사정 모르겠지만 교도소 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공장이 해고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고. 그럼 타니모토는 왜 갑자기 전과가 생겼냐? 2011년에 이 새끼가
큰아들 머리를 자르려고 했어요. 다행히 죽진 않아가지고 살인 미수로 징역 4년 정도 받은 거지. 그럼 이 사건은 또 왜 저질렀냐? 이 새끼가 외로워서 죽으려고 했대. 근데 막상 죽자니 혼자 죽는 것도 외로워서 누군가와 같이 죽으면 저승가는 길동무가 될 테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미쳤어, 이 새끼 지금 미쳤어. 그게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이 51살이던 2011년 4월 24일인데 큰아들이 25이야. 큰아들이 먼저 아빠한테 그런 거지. 우리 가족 넷이서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가자고 아빠한테 말하니까 타니모토가 그러자고 했어요. 이미 가족 죽일 결심을 한 상태에서 우연히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거죠. 영화 보고 이혼한 아내가 사는 집을 다 같이 갔는데 여기서 타니모토가 회를 좀 사오겠대. 혼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회 사왔습니다. 근데 칼, 전기 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망치도 같이 사들고 왔대요. 이렇게 밥 먹고 큰아들하고만 술 마시러 따로 나갔다 왔어. 그리고 집에 와서도 둘이 계속 술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장남이 먼저 술 취해 자는 사이 아까 준비한 그 흉기를 꺼낸 거죠. 큰아들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번 찔렀는데 범행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실패한 거야. 이 사건으로 큰아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타니모토는 체포돼서 징역 4년 받은 거고요. 자기 말로는 음주로 아들과 말싸움하다 찔렀다고 진술했는데 개구라야. 사건 전 생활 볼 때 지 혼자 비건해서 목숨을 끊으려는 결심했고 가족이 뭐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큰아들을 찔렀다기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왔잖아. 그게 설명이 안 되고. 가짓수들을 볼 때 가족 전부를 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지랄하고 10년 만인 2021년에 병원에 불내면서 뒤졌던 거예요. 사건 2년 뒤에 타니모토 모리오의 유골 인수 신청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야. 전과자나 노숙자들을 돕는 목사가 신청했대요. 타니모토가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건 이 자격은 원래 법적으로 가족에게 우선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겠죠.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연좌제의 나라잖아. 이 얘기가 주변에 퍼지면은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회생활이 막혀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유골 인수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목사는 왜 그랬어? 자기 생판 모르는 남인데. 자기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기도를 대신 해주고 싶다는 이유래. 종교인이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당사자가 죽어가지고 이게 범행 동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추측이고. 타니모토 생활을 보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집주인이야. 들어오는 월세가 있었습니다. 사건 3년 전인 2019년쯤에 마지막 세입자 이사 가면서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대. 그거 믿고 일도 잘 안 하고 있던 건데 월세도 이제 안 들어오니까 생활고 온 거야. 사건 직전에는 생활보호 신청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나라가 건물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냐? 일을 하거나 건물 팔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하기 싫었겠죠? 그러면서 건물이 저당 잡혀버렸어. 세금 안 내고 재산세 안 내고 이러니까. 땅도 압류됩니다. 병신같이 굴다가 다 날린 거야. 타니모토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족이랑 사이 나빠져. 그래서 내가 내 가족 독립해서 꾸렸는데 내 가족도 날 버렸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교도소 갔다 나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살기 어려워. 생활비는 떨어져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나라가 그나마 남은 내 땅이랑 건물까지 가져가겠대. 안 열받아? 종합하면은 고립된 생활의 고독감이 혼자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야. 병신이야. 그러면서 가족이나 이 나라에 대한 분노도 좀 생겼을 것 같고, 보통 제도나 국가에 분노한 사람들이 방화를 많이 저지릅니다. 사회에 복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최대한 큰 피해 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방화를 선택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로 화풀이 한다면서 산불 내고 주민센터에 민원 처리 제대로 안 해준다면서 막 석유통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위할 때도 큰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면 분신하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에다가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을 때. 타니모토도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저지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씨발 좀 지 혼자 하면 안 되냐 해도? 왜 남들 있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병원 사람들 죽었잖아. 이 등신 같은 새끼. 어떻게 가둬쳐놓고 사형을 시키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이 지도 불에 타 끄실려 뒤져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진짜 열받기만 하는 거야 진짜. 민폐야 이런 새끼 민폐. 그렇게 민폐 범죄자의 방화 사건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 사건 가져올게요.